한선생입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다 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이번 시간에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의의 보시죠.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랑 정상 개별 원가에 겁나 두 가지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방법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제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업종이 뭐예요? 업종이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 아니면 뭐 항공기 같은 거 제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문 생산하는 그런 물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그때 직접 재료비랑 직접 노무비, 즉 직접비들은 직접적으로 개별 작업별로 혹은 장소별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동으로 집계가 돼요. 그렇지만 제조 간접비는 공장 전체 혹은 그 모든 장소를 통틀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각각 일정한 배부 기준을 사용해서 배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제서와 같이 제조 간접비를 각 작업별로 겁나 배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진짜로 그러냐? 그죠? OH를 각 작업별로 배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겁나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 번째, 제조 간접비를 집계하기 전까지는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자, 우리 제조 간접비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출들이에요. 그래서 뭐 전기세, 뭐 가스 요금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건물이나 기계 감가상각비라든지, 우리 식당 같은 경우만 해도 각종 뭐 식자재라든지 아니면 뭐 부식, 뭐 라면이나 뭐 그런 거, 각종 야채나 과일 뭐 이런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또 각종 뭐 직원들한테 뭐 그 작업복이나 작업화 이런 거 지급하고 뭐 그런 기타 경비 성격을 가진 지출들이 이제 지출을 모은 게 제조 간접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조 간접비를 쉽게 그렇게 집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말에 이제 그것들을 집계하게 되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집계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매일매일 집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잠깐만, 야, 요번 지금 우리가 만드는 작업 있는데 그거 지금 원가 얼마 들어가냐? 잠깐만요, 야, 저 제조 간접비 집계해야 돼요. 잠시만요.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집계하기 전까지는 원가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사결정을 하려면 원가 자료가 필요한데, 이거 뭐 월말이나 기말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이나 계절별로 원가가 겁나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이 되겠다는 얘기다. 각주가 들어있는데요. 자, 뭔 소리냐? 원가가 왜 달라요? 자, 참고적으로 에어컨이나 온풍기 등등 어떤 계절 가전이나 아이스크림이나 호빵,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주로 먹고 호빵은 보통 겨울에 먹는 그런 계절 간식이죠. 그런 것들이 해당돼요. 자, 계절별로 원가가 달라져요. 예? 원가가 왜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뭐 호빵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뭐 삼립식품 뭐 이런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겨울에는 호빵이 들어간 팥이나 뭐 그런 원재료들을 아무래도 겨울이 다가오면은 대량으로 만들겠죠. 대량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사오겠죠. 그럼 보통 사고 파는 가격을 결정할 때는 대량으로 사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름에 만든 호빵이랑 겨울에 만든 호빵이랑 속에 들어가는 팥의 양이나 뭐 그런 건 다 동일하더라도 여름에 만든 호빵은 좀 더 원가가 비싸겠죠. 아무래도 팥을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겨울에 만든 호빵에는 들어가는 팥은 약간 저렴하게 좀 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원가가 동일하진 않은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게 이제 규모의 경제예요. 대량으로 많이 만들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의 변동. 자, 단위당 고정비, 나 아는 것 같은데, 뭐야? 요래 해가지고 겁나 체감하는 요거죠. 이렇게. 자, 호빵을 똑같이 만드는데 여름에는 한 뭐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100개를 만든다.
공장 임차료 지난번에 200만원이었죠. 역시 극단적인 얘가 좋아요. 예. 여름에는 100개밖에 안 만들고 겨울에는 10만 개를 만들어지게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덜 먹으니까. 그러면 요 100개 만드는데 요 100개 여름에 만들게 되면 요 하나당 임차료 얼마씩 부담해요? 겁나 2만원씩 부담하게 되는 거죠. 말은 안 되지만. 자, 그러나 이렇게 그 겨울에 잘 팔릴 때는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10만 개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당 공장 임차료 얼마씩 들어가요? 그죠? 20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만원이랑 20원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단위당 고정비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로 인해서 계절별로 이제 그 원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역시 의사결정이나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실제 원가보다는 사실상 그 일정한 그런 원가 자료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거기 약간 좀 평균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겁나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자, 일단 밑에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요걸 바로 읽어보는 것보다는 밑에 사례를 넣어놨는데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일단 기초 1월 1일 날 뭔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겁나 이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제조관리비를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이 되면은 뭔가 차이 조정이라는 거 한다. 자, 일단 1월 1일 날 새해가 밝았어요. 이때 뭐 하냐면은 단기 예상되는 제조관리비 총액을 뽑아봐요. 야야야, 올해 제조관리비 얼마 정도 들 것 같냐?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들었던 어떤 추세라든지 뭐 현재 뭐 물가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을 이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요. 아, 올해 300만원 들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야, 요번 연도에 1년 동안 기계 몇 시간 정도 돌릴 거 아니야? 네, 요번에 저희가 뭐 제품을 만드는 어떤 추이를 봤을 때 한 3000시간 정도 돌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예상치죠. 어쨌든 예상치를 가지고 제조관리비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겁나 만들어요. 그래서 제조관리비 예상되는 총액 300만원 나누기 요거를 기계시간 3000시간으로 만들면 1000원이라는 요 금액이 수치가 나오는데, 요거 뭐예요? 기계시간 1시간 돌릴 때 제조관리비 얼마 들 것이냐. 그죠? 기계시간 1시간당 제조관리비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기중에 이제 제조관리비를 배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7월에 발생한 기계시간은 270시간으로 겁나 집계가 되었다라는 얘기다. 기계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돌린 시간 같은 거는 뭐 집계하면 돼요. 제조관리비처럼 막 여러 가지 막 요소가 합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기계시간이나 아니면 뭐 직접 노동시간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집계하기 쉬운 걸로 이제 그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월달에 배부한 거는, 자, 우리 기계시간은 270시간 돌렸고, 그 다음에 기계시간 1시간당 1000원이니까, 야, 요번 달 7월달 제조관리비는 27만원 든 것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종 의사결정에도 사용하고, 그죠? 뭐 계절별로 다르게 원가가 다르게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자료를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기계시간에 이제 비추어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기말에는 차이 조정을 해줘야 돼. 자, 실제 발생한 기계시간은 3200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말에서 집계해보니까, 기말이나 월말에 집계해보니까 실제 발생한 제조관리비 총액은 겁나 350만원이다. 각종 자료들을 다 모아보니까 350이에요. 그러면 실제 제조관리비가 겁나 나오죠? 350만원. 제조관리비 배부한 거, 중간에 기중에 배부한 거. 자, 실제 발생한 기계시간이 3200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1시간당 1000원으로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200시간 곱하기 기계시간당 1000원 해가지고 320만원을 겁나게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써먹었는데,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과소배부죠? 자, 실제 비해서 적죠, 적어.
자, 30만원 적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요 과소 배부된 30만원을 겁나 차익 조정을 하면 되지 아니할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요거요. 요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는 겁나 다한 것 같다. 기초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계산해요. 그래서 기초 단기 예상되는 1년간의 제조간접비 예정액을 겁나 산정하고 1년 동안 예상되는 조업도로 나눈다. 엄밀히 말하면은 꼭 조업도가 아닐 수 있어요. 조업도는 뭐라 그랬죠? 우리 회사가 일한 양이죠, 일한 양. 뭐 기계시간, 뭐 직접 노동시간, 뭐 각종 뭐 생산량, 뭐 등등의 이제 그런 조업도로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조업도보다는 예정 배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타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꼭 일한 양 말고도 말고도 다른 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조업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시험 문제에서 뭐 예정 배부 기준 이렇게 나온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좀 더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중에는 제조간접비를 겁나 계산한다. 예정 배부. 자, 예정 배부를 사용해서 대략적인 제조간접비를 겁나 계산하는 거죠. 다만 정확한 금액은 기말에 집계를 직접 해봐야 알 수 있고 기중에는 각종 의사결정들을 위해 일단 대략적으로 겁나 계산하는 것을 이제 예정 배부 혹은 배부라고 부른다. 됐죠? 그 다음에 기말되면 차이 조정한다 그랬죠? 이제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집계할 수 있어요. 이제 기말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했던 금액과 비교해서 겁나 그 차이를 겁나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것이고요. 자, 계산 문제 풀이 요령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진심 중요, 완전 중요, 개 중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별표 10개 쳐줘야 돼요. 별표 10개. 제가 웬만하면 10개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5개인데 이거는 진짜로 10개다라는 얘기다. 만약에 정상개별원가 계산에서 문제가 나면은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나와요. 이따가 계산 문제 겁나 풀어볼 건데, 자, 이렇게 3단계로 겁나 계산을 하면 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정상개별원가 계산 문제 단 것이 3단계로 겁나 풀이한다. 1, 2, 3면 끝나요. 자, 정상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겁나 기억을 해줘야겠다는 얘기다. 자, 요거 실제 OH를 뜻하는 건데요. 요거 기말되면 알 수 있는 거죠. 기말돼서 집계를 했더니 얼마 이렇게 집계가 됐다. 자, 각주가 달리는데 각주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지금 실제 조업도 곱하기 뭐 실제 배부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되는 걸로 나왔는데 사실은 요 총액이 주어져요.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 실제로 일한 양 혹은 실제 배부 기준이랑 실제 배부율이고 얘네들은 이제 사실상은 기말이 돼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올해 1년 동안 얼마가 딱 발생했다라고 총액으로 주어져요. 정말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자, 중간에 기중에 배부하는 거죠. 기중에 원가 자료가 필요하고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 조업도 혹은 실제 배부 기준이라는 부분이 겁나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예정 배부 혹은 배부라고 해서 예정 조업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예정이 아니라 실제 조업도, 즉 실제 기계 시간 얼마나 돌렸냐에 따라서 요거를 배부를 해서 계산하는 거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조업도예요. 예정 조업도가 아니라. 그리고 예정 배부율은 뭐예요? 요거는 기초에 계산하는 거죠. 기초에. 자, 1년간 예상되는 제조간접비 OH 요거를 예상 혹은 예정 조업도 혹은 배부 기준 해가지고 요 조업도 하나당 조업도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요걸로 1월 1일날 산출했었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실제 기계 시간 등등을 이제 겁나 곱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말되면 차이를 이제 하는데, 차이는 간단해요. 요 실제 발생한 거 요 기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데, 요거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과대 배부를 했었는지 혹은 얼마나 과소 배부를 했었는지 요거를 겁나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론 마지막 부분 같은데요. 차이 조정 기말에 자, 제조간접비를 기중에 배부하죠. 대략적으로 계산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재무제표에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겁나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부 금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겁나 조정해서 재무제표에 실제 발생액에 가까운 금액이 겁나 표시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 시험 전산학의 1급 시험에서는 겁나 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조정하는 방법은 넣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음에 뭐 세무 2급이나 뭐 하게 되면 할게요. 자, 다음 객관식 문제 5개 겁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 개념 문제인데요. 우리 개념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념이 있어야겠죠? 자, 다음 중 정상계별원가 계산 수의 실제가 아니라 정상이죠.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요 기중에 하는 거, 기중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1, 2, 3 있었죠. 1. 실제 제조간접비 걔는 총액으로 보통 주어져요. 기말에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 배부 걔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조업도가 아니에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차이 조정. 자, 그래서 조업도보다는 배부 기준이 사실은 더 정확한 얘기인데 요 1번이 정답이네요. 실제 배부 기준 발생한 부분하고 곱하기 예정 배부를 해가지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그죠? 실제 곱하기 예정이에요.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대부분 뭐 계산 문제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별표 10개 쳤잖아요. 그거 하면 끝나요. 1, 2, 3 다 끝난다. 1 실제, 2 배부, 세 번째 차이. 실제 배부 차이 끝. 됐죠? 자, 주식회 거세 산업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겁나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10월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면 얼마냐? 자, 제조간접비 예산은 600만원이었고 예상되는 직접 노동 시간은 12만원이었죠. 10월에 직접 노동 시간 요거는 이제 실제 조업도 15,000시간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월말에 보니까 100만원이었구나. 자, 그럼 1, 2, 3면 끝나요. 자, 1, 2, 3면 끝나는데요. 자, 첫 번째 1번 뭐요? 1빠따 실제. 자, 실제 발생한 거는 요거는 월말에 돼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월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한 거는 100만원 발생한 것으로 월말에 집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실제 배부 차이. 배부. 요거는 10월 중에 실제 조업도 곱하기 겁나 예정 배부율. 자, 실제 조업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심 중요한 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배부 차이. 이렇게 3단계로 겁나 풀면 되겠다. 요거 실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 조업도라는 건 실제 일한 그거죠. 실제 일한 양. 그래서 실제 조업도 자 10월에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0월에 발생한 직접 노동시간은 15,000시간. 자, 일한 양은 15,000원이에요. 15,000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정 배부율. 요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는 있네요. 자, 예정 배부율은 기초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야, 제조간접비 얼마 들 것 같아? 600만원이요. 네. 오케이, 그래. 600만원이고 자, 요번에 그 배부 기준인 직접 노동시간 몇 시간이나 발생할 것 같아? 네, 각종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12만원 정도, 12만 시간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그거 가져와봐. 단위당 노동시간 1시간당 제조간접비를 구해보자. 자, 600만 나누기 12만 하시면 단위당 50원이구나. 그래서 1시간 노동시간마다 50원만큼 제조간접비가 발생한다고 치는 거죠. 곱하기 50. 자, 그러면 10월달에 배부에서 겁나 대충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는 75만원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차이. 실제보다 과소 배부 됐죠? 과소. 실제는
과세가 아니라 과소. 예. 자, 과소 25만원만큼. 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얘기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풀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하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3번 문제. 자,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분은 얼마냐? 오, 예정 배분은 기중에 배분하는 거냐? 2. 원 실제, 투 배부, 3 차이. 자, 한번 일단은 왁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제. 두 번째, 배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조업도라는 거. 그 다음에 예정 배부율이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이인데, 실제보다 배부된 게 과대냐, 과소냐. 자, 예정 배부 액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겠네. 여기서 물어본 거는 예정 배부율이 아니라 예정 배부액, 즉 요때 기중에 배부한 요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죠? 요거 한 글자지만, 한 글자 차이지만 한 끗 차이가 겁나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자료 한번 보시면 지금 실제 발생, 그죠? 이런 식으로 총액으로 주어져요. 자, 실제 제조간섭비 발생액은 2,500만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제조지시서의 기계작업시간 500시간. 제조지시서 어쨌든 자, 요거 실제로 일한 양이죠. 500시간. 자, 실제로 500시간 일했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이라는 거는 여기서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요 실제 금액 계산할 때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배부율이거든요. 요거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 자료. 아시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과소 배부. 오, 오케이. 이번엔 차이 금액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차이가 과소예요, 과소. 과소 얼마? 150만원.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겁나 쓰잘데기 없는 함정 자료였고, 자, 과소 150만원이니까 실제로 발생한 거 2,500보다 150만원 적은 거죠. 정답은 2,450만원으로서 1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약간 제가 문제를 뽑을 때 약간 좀 이런 것도 한번 뽑아봤나봐요. 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 두 개 남았는데요. 자, 4번.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 겁나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10,000원이 과대다. 오케이. 실제보다 그 배부가 더 많이 된 것이죠. 당기면 현재 실제 제조간섭비 발생액은 40,000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 2,000시간의 경우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오케이. 이것도 별 문제는 없죠. 자, 1, 2, 3면 끝나니까. 첫 번째 실제. 자, 실제 바로 쓸게요. 40,000원 발생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부된 거. 대충 배부했는데 얘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하면 얼마가 나올 테고,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미리 얘기했죠. 차이는 10,000원만큼 과대. 자, 과대 10,000원. 이렇다는 것을 겁나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일단은 문제 읽으면서. 근데 자, 40,000원보다 과대하게 됐다고 했기 때문에 자, 50,000원만큼 기중에 배부가 된 것이죠. 과대하게, 10,000원만큼 과대하게. 그 다음에 또 추가 자료가 있냐 보니까 지금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즉 실제 조업도가 2,000시간으로 겁나 주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고, 자, 요번에는 예정 배부율 물어봤죠. 아, 요때는 요 숫자를 물어본 것이 맞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은사님들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보통 저 때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담임 선생님이 곧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 체육 선생님 다 해 먹은 거는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좀 따져야 될 것이다. 뭐요? 50,000원 나누기
2,000원 해주면 되잖아요. 자, 25원. 즉, 직접 노동 시간 1시간을 일하면, 그 1시간에 대해서 25원만큼의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기계 작업 시간당 기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좀 정확히 써주지. 예정 배부율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실제, 두 번째는 배부는 실제 주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럼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겁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자, 그렇다면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2,350만원이다 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총액으로 다 주어져요. 2,350만원 이렇게. 만약에 총액이 안 주어지고 뭐 실제 조업도 뭐 실제 배부율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는 둘 다 실제니까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배부율 하시면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90% 이상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과대가 50만원. 오케이.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전 친절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있을게요. 자, 그렇다면 이 자료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얘가 2,450만원보다 50만원 과대 배부됐기 때문에 2,400이구나 라는 걸 겁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조 지시소. 자, 어쨌든 기계 작업 시간이 2,000시간이다 라고 주어졌죠. 실제로 일한 양 2,000. 실제 조업도 2,000시간.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 요거 예정 배부율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요거에 얼마인 것이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담임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자,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죠. 나누기 2,000 해주시면 12,000원으로 겁나게 정답을 3번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개별원가 계산은 끝났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실제 개별원가 계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상 개별원가 계산. 자, 절차는 뭐예요? 기초에 예상되는 제조간접비 총액을 딱 추산한 다음에 그거를 예정 조업도 혹은 예정 배부 기준으로 겁나 나눠가지고 조업도나 배부 기준 한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이거를 대충 계산해요. 예정 배부율을. 두 번째, 자, 기준되면은 그때 원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의사결정 해야 되기 때문에 조업도나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 1월 1일 날 기초에 만들어놨던 거를 겁나 곱해가지고 그때 대략적인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에서 써먹는다. 그 다음에 기말이 되면은 실제 제조간접비를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랑 그 다음에 배부를 비교해서 배부 차이에서 1, 2, 3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별표 10개 친 거죠. 1, 2, 3 실제 배부 차이 해가지고 겁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요번 시간까지 가서 개별원가 계산 마무리하겠고요. 다다음 시간 두 번에서 종합원가 계산 겁나 끝판왕인데요. 걔를 한번 뚝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